맙소사,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제가 아는 이 한 명 없는 한국 지하철에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렇게 울어본 건 초등학생 이후 처음이었죠. 눈물 콧물 범벅이라 주변 분들이 휴지를 쥐어주었죠.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윌킨슨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36살 회계사예요. 제가 다니는 글로벌 회계법인의 특성상 여러 나라에서 근무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작년에 결혼 후 뉴욕 지점으로 발령받아 남편과 함께 이사했죠. 그때만 해도 미국 생활이 기대됐어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기회, 그리고 제 커리어에 큰 발전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 아들 제이미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죠.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는 제이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데리러 가야 했어요. 일과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건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특히 뉴욕의 대중교통은 저에게 악몽 같은 경험이었죠. 영국에선 대중교통이 꽤 정돈되어 있었는데 뉴욕은 달랐어요.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역 안의 냄새가 코를 찔렀죠. 곰팡이와 오래된 담배 냄새,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악취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어요. 간신히 제이미의 유모차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침 러시아워라 그런지 사람들로 가득 찼죠. 겨우 한 자리를 발견하고 앉아 제이미를 무릎에 안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미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안은 웬일인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춥고 환기도 잘 안 되어 답답했죠. 그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처음엔 작게 흐느끼더니 점점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쉿, 괜찮아, 제이미. 곧 도착할 거야.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제이미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이 신문을 내리며 짜증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아침부터 정말 짜증나네요. 애를 통제할 수 없으면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기는 기계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승객도 가세했어요. 그럼 택시를 타든가. 우리 모두 일하러 가는 길이라고요. 제이미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너머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 한숨 소리, 그리고 작게 투덜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죠. 저것 좀 봐. 아이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 거지. 뒤에서 누군가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이미를 달래보려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냈지만 이미 울음이 격해진 상태였죠. 기저귀를 확인해 봤는데 깨끗했습니다. 배가 고픈 걸까요? 미리 준비한 간식을 주려 했지만 제이미는 고개를 돌렸어요. 제발 애를 데리고 내리세요. 모두가 당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갑자기 한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충격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정장을 입은 그 여성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출구를 가리켰죠.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정말 이기적이네요. 주변 사람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맞아요. 애 울음소리 때문에 두통이 생겨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워킹맘이면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라고 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제이미는 여전히 울고 있었죠. 다리가 떨려왔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이미를 안고 유모차를 겨우 밀면서 내렸어요. 뒤에서 드디어 내렸네 하는 누군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지하철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제이미는 이제 조금 진정된 상태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아이를 키우기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택시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이곳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날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사람들이 유모차에 탄 제이미를 쳐다보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혹시 아이가 또 갑자기 울어서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 끔찍한 뉴욕 지하철 경험 이후 저는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의 발령을 슬쩍 타진해 봤습니다. 처음엔 가능성이 낮아 보였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 불가해요. 3달 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윌킨슨 씨, 서울 지점에 인력이 필요한데 관심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 아시아? 너무 멀지 않나? 하지만 뉴욕에서 벗어날 기회였습니다. 남편은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필요해 제가 한국 온 뒤 3개월 후에 따라 올 수 있었지만 상의 끝에 결정했죠. 네, 서울로 가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국의 습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제이미는 13시간 비행 내내 힘들어했고 저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임시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죠. 서울은 뉴욕만큼이나 빌딩이 높고 사람들이 바빠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정돈되고 깨끗하달까요? 처음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짐을 풀고 제이미를 위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회사에 첫 출근까지. 다행히 회사에서 렌트카를 지원해줘서 뉴욕에서처럼 지하철을 탈 일은 없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난 절대 지하철 같은 건 타지 않을 거야. 매일 아침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출근한 지 보름째 되는 날 아침, 평소처럼 제이미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쿵쿵 탁. 그리고는 차가 길 한가운데서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손으로 핸들을 내리쳤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회사에는 중요한 미팅이 있었고 제이미는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했죠. 핸드폰으로 렌트카 회사에 전화했지만 대체 차량이 오는 데만 2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안 돼, 그럼 미팅에 늦어버려. 초조함에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알려줬죠. 5분만 걸으면 돼요. 한국 지하철은 매우 빠르고 정확해요. 지하철, 그 단어만 들어도 뉴욕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냉정한 말들, 제이미의 울음소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지만 택시를 부를게요. 대답했죠. 하지만 아침 러시아워라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30분을 기다려도 한 대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초조함은 극에 달했죠. 제발, 제발. 중얼거리며 길가에 서 있는데 문득 그 여성의 말이 떠올랐어요. 5분이면 지하철역이라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결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지하철을 타야겠어. 제이미를 유모차에 태우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뉴욕에서처럼 되면 어쩌지? 제이미가 울면? 사람들이 나를 내쫓으면?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악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표를 사고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갑자기 유모차 바퀴가 걸렸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워하는데 갑자기 역무원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도와주셨어요. 영어로 엘리베이터가 저쪽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더군요. 플랫폼에 도착해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제이미를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않을까 긴장했어요.
뉴욕에서처럼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느낌이었어요. 러시아어라 그런지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죠. 전쟁터에 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뉴욕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유모차를 어떻게 옮기지?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개찰구는 너무 좁았고 사람들은 너무 바빠 보였죠. 제이미가 조금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제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갑자기 한 한국 남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죠. 유모차는 여기로 지나가시면 돼요. 서툰 영어로 말하며 특별히 마련된 넓은 게이트를 가리켰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뉴욕에서는 도움은커녕 곁눈질만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선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다니.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가시지 않았죠. 그 남성은 유모차를 밀어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제이미가 그 남성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이미의 미소였죠. 그 남성도 따라 웃으며 제이미의 볼을 살짝 건드렸어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2주 정도 됐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은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바쁜 걸음으로 사라졌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또다시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엔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따라오세요. 그녀는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니 정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뉴욕에서도 엘리베이터는 있었지만 항상 고장나 있거나 지저분했었죠. 하지만 이곳의 엘리베이터는 깨끗했고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한국 첫 지하철이에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사실 좀 긴장됐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기가 있으시니 힘드시겠어요. 지하철에서 아기 울어도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 이해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지하철이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질서정연함이었죠. 어떻게 유모차를 들고 타지? 저는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에 있는 틈이 걱정됐어요. 그때 중년의 한국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는 머뭇거림 없이 유모차 앞부분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뒤를 잡고 그렇게 함께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죠.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는 마치 이런 도움이 일상적인 것처럼 말했어요. 지하철 안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좌석도 정돈되어 있었고 냄새도 없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제이미와 제가 마치 불청객처럼 여겨졌지만 여기서는 누구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노부인이 저를 향해 뭔가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부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하시는 걸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노부인의 손짓을 따라 그 앞으로 가자 갑자기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해 주셨죠. 자리에 앉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제이미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 여대생처럼 보이는 분이 제이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제이미가 그녀에게 웃음을 지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과자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경계했지만 그녀의 순수한 미소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과자를 받아 제이미에게 주었죠. 제이미는 기뻐하며 과자를 받아 먹었어요.
뉴욕에서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과자를 준다고요?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뉴욕에서의 트라우마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르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자 어두워졌다가 밝아지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괜찮았어요. 지하철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아무도 저와 제이미를 불편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 내부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히터가 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죠. 저는 재킷 단추를 풀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이라 지하철 안은 난방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어요. 뉴욕 지하철과는 다르더군요. 제이미가 갑자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더니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이미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따뜻했습니다. 아마 열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이미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훌쩍거림이었는데 이내 울음으로 변했죠. 괜찮아, 제이미. 괜찮아.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순간 뉴욕에서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시선들, 짜증 섞인 한숨, 내리세요라는 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승객들이 힐끔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비즈니스맨은 신문을 내리고 우리 쪽을 바라봤죠. 늙은 할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쳐다보셨고요.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괜히 지하철을 탔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택시를 기다릴 걸 그랬어요. 아니면 렌트카 수리를 기다릴 걸 그랬죠. 제이미는 계속해서 울었어요. 이제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얼굴이 더 빨개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어요. 지금쯤이면 누군가가 불평을 시작할 테니까요. 저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올게 왔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조용히 시켜줄래요? 혹은 당장 내리세요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기가 더운가 봐요. 아기 옷 좀 벗겨주세요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병을 건네주며 물 한 모금 줘보세요라고 말했죠.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의 조언을 따랐어요. 제이미의 외투를 벗기고 물을 한 모금 먹였더니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웃으며 작은 손수건을 꺼내 제이미의 땀을 닦아주었어요. 제이미의 울음이 잦아들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순간 긴장했어요. 아직도 뉴욕에서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시며 제이미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쁜 아기. 울지 마, 울지 마.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물론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은 모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죠.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접이식 부채를 꺼내 제이미에게 살살 바람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제이미는 그 느낌이 신기한지 울음을 완전히 멈추고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죠. 죄송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니께서 아기가 정말 예쁘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한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 고마워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제이미의 볼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또 뭔가를 물어보셨어요. 젊은 남성이 다시 통역해 주었죠.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제이미예요. 대답했어요. 젊은 남성이 할머니께 통역해드리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제이미, 제이미.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 따뜻함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셨고 젊은 남성이 통역해 주었어요. 아기가 몇 살이냐고요? 2살이에요. 할머니는 감탄사를 내뱉으셨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키며 2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 뭔가 길게 말씀하셨는데 젊은 남성이 웃으며 통역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잘 안 낳는데 당신처럼 외국에서 와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정말 장하다고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제가 워킹맘인 걸 아셨을까요? 그냥 짐작하신 걸까요? 아니면 제 얼굴에 그런 고단함이 쓰여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이어서 가방에서 작은 간식을 꺼내 제이미에게 건네셨어요. 과자처럼 보였는데 처음 보는 종류였죠. 젊은 남성이 설명해 주었어요. 쌀과자예요. 아기들이 먹기에 좋은 간식이에요.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제이미에게 쌀과자를 하나 먹여보니 정말 좋아하더군요. 할머니는 또다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젊은 남성의 통역에 따르면 자기 손자도 제이미 나이 때 지하철에서 자주 울었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대요. 아기가 우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제이미가 울 때마다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니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제이미와 놀아주셨어요. 손가락 인형 놀이를 하시기도 하고 노래하며 제이미 팔과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셨죠. 제이미는 완전히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웃음소리가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젊은 남성이 물었어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주 정도요. 회사 발령으로 왔어요. 아, 그렇군요. 적응하기 힘드시겠어요. 특히 아기와 함께라면. 네, 하지만 오늘 지하철에서 모두가 친절해서 정말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많이 달랐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렇죠. 할머니가 뭔가를 물어보셨고 젊은 남성이 저와 나눈 대화를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또다시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힘든 일 있으면 도움을 청하라고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아이가 있는 외국인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갑자기 지난 몇 주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뉴욕으로 또 서울로 낯선 환경에서 혼자 제이미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서야 실감이 났죠. 괜찮으세요? 통역해주던 젊은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지만 곧 멈출 수 없는 흐느낌으로 변했죠.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았는지 실감이 났어요. 미안해요. 저는 괜찮아요. 말을 더듬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신 듯 했어요. 뭔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고 젊은 남성이 통역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기가 아픈가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모두가 너무 친절해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제이미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마치 끔찍한 엄마처럼 대했어요. 젊은 남성이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낯선 사람의 포옹이었지만 그 순간 필요했던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계속 울자 제이미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지하철 안이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됐죠. 민망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승객들이 다가왔어요. 한 중년 여성이 손수건을 건네주었고 또 다른 분은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이봐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젊은 남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건 온 마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더 크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런던에서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뉴욕에서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이미를 데이케어에 맡기고 밤늦게 데려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뭔가를 말씀하셨고 젊은 남성이 통역했어요. 할머니께서 오늘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세요. 할머니가 손녀처럼 챙겨주신대요. 지하철 안의 다른 승객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핸드폰 번호를 적은 메모를 건네주며 필요하면 연락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는 울음을 그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가 제이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한국어로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신기하게도 제이미는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서. 진정되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남성이 통역했어요. 울어도 괜찮다고 하세요. 가끔은 울어야 마음이 가벼워진대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낯선 땅에서 만난 이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제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릴 때가 되자 주변 사람들이 유모차를 들어주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죠. 제가 뉴욕에서 경험한 차가움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 지하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이 되었어요. 며칠 뒤 회사 동료들과 이 경험을 나누었더니 모두 놀라워하지 않더군요.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건 온 마을의 일이에요라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공동체 의식이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주변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더 여유로워졌어요. 제이미도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저 역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언어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조차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남편도 곧 한국으로 오기로 했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어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구나.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경험이 이제는 가장 편안한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뉴욕에서의 그 차가운 시선들이 지금은 먼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한국에서 언제까지 머물 계획이냐고 물어봅니다.
솔직히 아직 확실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직장을 위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배우는 여정이 되었죠. 제이미가 자라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때로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진정한 따뜻함은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도 말이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더 자신 있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지하철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니까요.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한국의 이런 모습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서 겪은 친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는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배려하는 시민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국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요소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